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문자는 법무사입니다. 정당행위 요건으로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법의 균형성을 요합니다. 두 문자는 정상균긴보입니다. 정당행위의 예시로는 성직자, 삼보일배, 취재대로 보도하겠다 등의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지 일체의 법률적인 적합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판례는 초법 규적 기준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법 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합니다. 관련 쟁점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이 있습니다. 적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공무원의 직무내범이 직무집행 근거인 법령에 규정된 요건, 충족 법정된 형식 준수를 요합니다.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에는 구속력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법성은 물론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인정되어 책임 또한 조각되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같은 입장에서 고문치사같이 중대,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이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관명령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제21조 정당방위 조문은 제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문자는 현부자타상입니다. 정당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요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인 경우 인정됩니다. 침해의 현재성은 방위행 위시가 아니라 침해행 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설치 당시에 침해가 없었더라도 절도가 침입하는 경우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정당 방위에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빈출 판례인데요. 정당 방위에 있어서는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임을 요하고 보충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불법 체포와 정당 방위입니다. 판례는 경찰관의 행위를 불법 체포로 밖에 볼 수 없다면 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봅니다. 계속적 위험과 정당 방위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정당 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는데 계속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정당 방위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의부사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강간 범행을 가해온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예방적 정당 방위를 인정하게 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피난 상황을 인정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싸움과 정당 방위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소별이라는 두 문자로 기억해 주세요. 통상 싸움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 방위가 가능합니다. 첫째, 싸움에서 상대방이 예상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공격을 할 경우. 둘째, 전혀 싸울 의사 없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경우. 셋째, 싸움이 중지된 후 다시 피해자들이 새로이 도발한 별개의 가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한 경우입니다. 이는 모두 판례가 인정한 내용입니다. 예방적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침해가 목전에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어를 미루면 방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정당 방위를 말하는데요.
다수설은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 방위는 불가능하고 다만 긴급 피난의 현재의 위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 결여의 효과 후 연방위입니다. 무기불이라는 두 문자를 기억해 주세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 여부와 관련하여 불효설과 필요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이 성립하려면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의 법적 취급에 대해서는 무죄설, 기수범설, 그리고 불능미수범설이 대립합니다. 행위 반가치는 존재하나 결과 반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불능미수와 구조가 유사하므로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전착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를 하려고 몰래 침입하려는 침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평소 좋아하지 않던 을이라고 생각하고 화풀이로 폭행한 경우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 결여, 즉 우연 방위입니다. 반면 택배원을 자신을 해하려는 범죄 조직원으로 알고 폭행한 경우는 위전착, 즉 오상 방위입니다. 이어서 오상 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즉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입니다. 엄제소 유책법이라는 두 문자를 기억해 주세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대립합니다. 엄격 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구성요건 착 오유 추적용설, 엄격 책임설, 그리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그것입니다. 판례는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아 독자적 견해를 취합니다. 생각건대 심정 반가치 없는 자이고 착오에 빠진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오상 방위의 법적 효과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과 구성요건 착오 유추 적용, 그리고 제한 책임설은 불법고의 조각으로 인해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접 정범이나 공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봅니다. 법효과 제한 책임설은 고의 불법을 인정하지만 책임 고의가 탈락하여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엄격 책임설은 형법 제16조 위법성 착오를 적용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고 책임이 조각되며 과실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두 학설은 위전착에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봅니다. 위법성 조각 존재, 착오나 위법성 조각, 한계, 착오 모두 위법상의 착오로 봅니다. 다음은 위전착 오상 방위의 악의 가담자, 죄책입니다. 정범 배후의 정범 이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구성요건 착 오유추 적용설, 법효과 제한 책임설에 따르면 과실범의 죄책만 인정되므로 만약 폭행인 경우 폭행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합니다. 한편 판례나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정범에게 폭행죄가 성립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교사자에게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를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 인정 여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형법 제34조 제1항 문헌상 고의의 정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간접 정범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 정범이 아닌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이제 과잉방위입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상당성만 부정되는 내포적 과잉방위는 과잉방위에 해당되지만 침해의 현재성이 없는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내상외연이라는 두 문자를 기억해 주세요. 외연적 과잉방위는 원칙적으로 오상방위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제1방위행위에 연속된 일련의 행위라고 할 경우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극히 짧은 시간 내 계속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는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형법 제21조 제3항입니다.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야간 과잉방위로 책임이 조각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밤에 아빠가 성폭행하려 하자 첫째 밀쳤고 둘째 이후 아빠가 쓰러졌음에도 달려들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죽으라고 외치며 목을 졸라 사망한 경우입니다. 첫째 행위는 정당 방위이나 둘째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인정할 수 없어 정당 방위가 아닙니다. 목을 졸라 죽인 행위는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나 야간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존속살인죄 무죄가 됩니다. 이제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두 문자는 자타현 이상입니다.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은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합니다. 두 문자는 유경우적입니다. 자초인한, 즉 고의 또는 목적에 의한 도발로 인해 현재의 위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강간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려 반항하고 손가락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 결손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난자의 과실 또는 책임 있는 도발에 의한 위난에 대해서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긴급피난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태풍 대비 선박을 사전에 이동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긴급피난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 결여의 효과 우연 피난입니다. 무기불이라는 두 문자를 기억해 주세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 여부와 관련하여 불효설과 필요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 성립하려면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의 법적 취급에 대해서는 무죄설, 기수범설, 그리고 불능미수범설이 대립합니다. 행위 반가치는 존재하나 결과 반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불능미수와 구조가 유사하므로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표는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의 적합성, 상당성, 보충성, 균형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긴급피난은 국가사회에 대한 보호도 가능하며 적합성, 상당성, 보충성, 균형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불형곤상이라는 두 문자를 기억해 주세요. 자구행위는 이 중에 보충성이 필요합니다.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참고로 양해는 구성 요건의 당성을 조각합니다. 구양위승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판례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도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는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사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양해 과정의 하자와 양해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양해 행위자의 기망, 강박 등이 개입한 경우에도 양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의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목적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져도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생각건대 양해의 사실적 성격 고려 시 긍정설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연승낙입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에도 행위자가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는 우연승낙이며 위전 착과는 다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로써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형법의 중요한 조문과 판례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